미국과 한국 대기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기술 패권이 얽혀있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체포 사건은 그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자국 노동자 고용을 압박하고 동시에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앗아 가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를 확대하겠다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모순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곧 당신들의 기술을 내놓고 우리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라는 강압적 메시지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단호히 반발했습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교육과정, 그리고 엄청난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것이죠.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 기술자들의 2~3배에 달하며 설령 오랜 시간과 자금을 들여 교육을 마치더라도 이들이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미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산업구조는 이러한 이직 문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왔고 심지어 어떤 인사는 바보 같은 소리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만큼 현지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구금된 300여 명의 기술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진 출국이라 포장되었으나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추방입니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이들은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최정예 전문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대체할 인력은 한국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귀하며 그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건설 중이던 22곳의 한국 대기업 공장은 대부분 올스톱된 상태에 놓였고 핵심 인력들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현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도 인력 파견을 중단하며 현장의 분위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추방 비용조차 한국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추방 비용은 미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전세기를 띄우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한국 측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노골적인 이중잣대이자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적 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변호사들조차 이례적이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쇠사슬 체포에 이어 전세기 추방까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말이 되냐 는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작전은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과 일본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대규모로 타깃이 된 것은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지아 공장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협력의 대표 사례로 홍보되어 왔는데 바로 그곳에서 한국 기업을 무너뜨리는 시범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일본 언론도 우리도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인력 문제를 넘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와중에 한국 대기업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에 굳이 공장을 지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 대비 미국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약 28%나 더 비쌉니다. 여기에 노조 문제, 각종 행정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까지 더해지면 한국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0년간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은 한국보다 최대 47%까지 더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25%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대기업들에게 중대한 선택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과 압박 속에서 과연 계속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략적 철수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와 같은 굵직한 그룹들은 이미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신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제 차분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앞으로의 10년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는 당이론과 차라리 관세 내고 수출하는 게 낫다는 실리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손익계산서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이미 미국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의 정책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자국 내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국 기업을 희생양 삼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이는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과 트럼프의 정책 변화입니다. 바이든은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과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에 합작 공장을 세우며 공격적으로 미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현대차그룹도 2028년까지 21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오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는 손바닥 뒤집듯 한국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곧 미국 정부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무진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20%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 시장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미국 내부 정치권에서도 비난을 받았으며, 정치 매체들은 미국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었고, 이로 인해 미국 투자 전략 전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노동자의 높은 임금 구조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두세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고, 숙련도를 높이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노동 문화는 노조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구조여서 예상치 못한 파업과 갈등으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이미 과도하게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미 건물의 뼈대를 완공하고 주요 장비만 설치하면 되는 단계까지 진척되었지만 추가 투자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심각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 자국 기업을 밀어주면서 한국 기업에는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기술 협력을 강요하며 FDSY 같은 핵심 기술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미국의 투자를 이어갈 경우 기술 유출 위험에 직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는 차라리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유턴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 고 말하면서도 이미 한국은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무작정 늘려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문제를 넘어 미국이라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발언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미국 내 공장 외에 추가적인 투자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는 전략은 위험하다 고 단언하며 투자 다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대기업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매력적인 타이틀 뒤에는 언제든 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미국의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미국을 바라보지 않고 철저히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관세를 물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향후 10년, 나아가 수십 년간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동맹을 강조하며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조금을 미끼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유입시킨 뒤에는 언제든 규제를 강화하거나 조건을 바꿔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태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철저히 전략적 자산으로만 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한국 기업들은 IRA 법안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보조금 지급 과정은 점점 까다로워졌고 행정 절차와 조건은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 기술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심 기술을 자국 산업에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기업들은 기술 유출 위험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생명줄이며 이를 미국에 넘기는 순간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다시 무대에 복귀하면서 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전 세계적으로도 예측 불가능성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는 관세와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자국 내 고용 창출을 명분 삼아 외국 자본을 희생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투자라는 선택이 단순히 고위험 전략이 아니라 자칫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도박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점차 전략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동남아, 심지어 브릭스 국가들과 같은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 임대, 장기 세금 감면, 현지 인력에 대한 비자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아낌없이 제공하며 한국 기술이 들어오기만 해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최종 목표가 기술 탈취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미국처럼 노골적으로 기업을 희생양 삼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기업들 역시 미국 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유독 집중 단속에 타깃이 점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언론조차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고 독일 내 업계에서도 언제든 화살이 우리에게도 날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파장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대기업 내부에서는 이재 조건부 전략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공장을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골격만 남겨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입니다. 이미 건설된 부지나 장비들은 당장 버리더라도 추후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기업들은 한국이나 제3국에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리스크는 분산되고 미국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그룹들이 선택할 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의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공장을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관세를 내고라도 본국과 제3국에서 생산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는 한국 대기업들에게 미국이라는 시장이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이들 기업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손익 계산 속에서 장기적 생존 전략을 다시 그려야 하는 운명적인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들여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비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정책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전면 축소되거나 기술 이전 압박이 강해진다면 삼성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국내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SK와 LG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SK그룹은 에너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확대할 준비를 해왔지만 트럼프의 발언 이후 투자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역시 미시간과 테네시, 애리조나 등의 합작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지만 이제 추가 투자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언제든 약속을 뒤집고 한국 기업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축소가 아니라 한국 대기업 전반에 걸친 위험 회피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분위기는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으며 IRA 법안에 따른 혜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 역시 발을 빼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시장이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인식이
세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예고 없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과 며칠 만에 기존 합의를 뒤집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전례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언제든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미국 내 노동 환경 문제는 한국 기업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이미 한국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며 노조는 기업 경영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파업이나 노동 분쟁은 기업의 생산 일정을 뒤흔들 수 있고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년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은 한국보다 약 28% 더 높습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행정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변수까지 합치면 한국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대 47%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는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철수와 투자 다변화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진행된 투자는 완전히 접지 않더라도 최소한 추가 확대는 자제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럽, 동남아, 인도 등 대체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언제든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으며 동맹이라는 말은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감정이나 관성에 기대지 않고 철저히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냉정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신호를 던지고 있으며 앞으로 7년간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